자, 여러분 소리 들리십니까? 잘 들려요. 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한 내용도 여기 글씨 아래 다들 보이시니까 대화 주제 뭐 이렇게 하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 분들도 뭐 중간중간에 알려주시면 저기 맨 위에 질문 주신 분도 후딱 하고 넘어가면 학생들이 원서 에세이 때 컨설턴트 업무 부담이 어떻게 되냐 같이 하죠. 업무 부담을 뭐 몇 대 몇 이렇게 나눠본 적은 없는데 학생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고 뭐를 해야지. 그냥 선생님과 학생의 분담이 어떻게가 아니라 소재가 잘 잡힐 때까지 브레인스톰 그 다음에 에세이 초안을 써 학생들이 좀 써와야 내 초안은 써서 글을 주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게끔 만드는 거는 우리가 뒤에서 작업을 하죠. 12학년 얘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원서를 어플라이를 한 학생들이야. 예전에 코로나 전 시절에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는 12학년 첫 학기가 끝나면 끝난 느낌이었어. 코로나가 들어오면서부터 원서가 빡 늘면서 어드미션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를 다 못 읽어. 서류를 리뷰를 못 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디퍼가 많이 나오고 보류가 나왔는데 합격이 많이 나와. 최근에 코로나 뒤에는 우리 디퍼 받고 붙는 학생들이 매년 2명씩 있어. 재작년에 3명, 작년에 2명. 그러니까는 12학년들은 뒤에까지 달려줘야 돼. 계속 그 성적 관리 유지는 계속 해줄 필요성이 있다. 부모님들 모셔서 이제 아이들이 8월, 9월 달부터 닥칠 수 있는 집에서의 멘탈 상태, 12학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의 팩트,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양과 무게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집에서 조금 더 스무스하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안내를 드린 적인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고객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뽑아온 게 12월, 1월, 2월까지 심지어 달려줘야 된다. 학교 내신 성적 3월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요. 2번 보면은 전 세계 어디서나 컨설팅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는 단 한 팀도 맨투맨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여기 압구정동에서 만난 적이 없어. 한 명도 없어. 이제는 이제 완전히 지난 4년 동안 자리가 잡힌 게 이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이거 뭐 굳이 예전에는 여기 압구정동에 CGV 영화관 통째로 빌려가지고 했거든. 상담도 그래도 이렇게도 만나고 카카오톡, 줌으로 시간만 우리랑 정해가지고 만나면 되니까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사전 상담도 줌으로 하고 학생들과의 미팅도 다 줌으로 하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뭐 왓츠앱으로 연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쭉쭉 오늘 준비한 주제들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디지털 SAT로 바뀌는 한국을 포함한 이 해외 지역들, 미국은 2024년에 바뀌는데 학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90학년이 기존 SAT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이게 형식이 좀 바뀌었으니까 디지털 SAT 문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 솔직히 나도 잘하지 못할 거면 시작 안 하는 게 낫다 해서 디지털 SAT는 잠깐 보류. 자, ACT는 지난 20년 동안 모든 기출 문제가 다 까발려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오늘 아침에 풀던 시험지. ACT와 디지털 SAT의 샘플 4개를 다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의 칼리지보드 SAT는 ACT를 갖다 베끼는 게 확실해. 거의 똑같이 만들었어. 그런데 ACT는 기출문제가 많으니까 ACT를 저학년들은 준비를 해라. 자, 그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해? 디지털 SAT도 가고 HT도 가고 하면 돼. 그렇게 해서 2개를 다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하나의 테마로 쭉 밀어붙이는데 ACT 학습을 하면 디지털 SAT와 그냥 ACT가 다 가서 2개를 시도를 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 걸리는 걸로 대학에 가면 돼. 대학들은 뭐 내는지 구분을 안 한다는 거지. 컨설팅을 하는데 시기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 내년 5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담이 많냐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망했네. AS 상담이라고 부르는 그 상담들이 꽤 있어요. 그 이제 와서 분석해서 뭐하게 이미 다 결판 났는지. 계속 이런 상담 매년 한 100팀을 하니까 경험이 느니까는 든 생각이 뭐냐면 부모님도 교육이 필요한 거가 확실해진 것 같아요. 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 예를 들어 8월 달에 우리 컨설팅 고객분들 모셔서 내가 1대1 상담을 할 때 말씀드린 테마가 있어. 본격적인 고3 원서 지원을 하는 이 압박을 받는 시즌이 시작이 될 때 엄마 아빠의 역할, 학생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뒤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뭔지 이 3가지들의 교육을 받고 이제 9월, 10월을 지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12월이 되면은 또 이제 12월, 1월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전체적인 이해는 있으셔야 된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냥 냅두시면 안 돼.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부모님도 교육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제대로 요리가 되고 있는지는 업데이트는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지. 이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면은 자, 1월 달에 시작을 할 때 타이밍이 8월, 9월 학기 시작할 때의 타이밍보다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기에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학년인 학생들 이 first semester 끝나고 2번째 학기 시작할 때 원서 가입을 하잖아. 12월 달에 우리가 등록을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1월 달에 프로그램이 시작이요. 1월 1일 날 빡 시작할 때 이제 쫙 이제 우리가 교육과 안내와 이런 것들이 쭉 나가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이 되는 건 한 1월 말. 저학년들 멘토링 프로그램도 이 학기가 시작할 때는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는 게 나는 괜찮다 생각해. 첫 학기에는 아카데믹에 포커스를 가고 뭐 기본적인 안내만 받는데 아이가 이제 해봤잖아, 반 학기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공부가 좀 힘든데 프로그램이 좀 힘든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조금 꿈틀꿈틀할 때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 나는. 1년에 우리는 6개월마다 신입생을 모집을 하니까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 부모님들은 내일 모레 토요일날 또 따로 우리 설명회를 안내를 드릴 자료들이 있어서 그거를 마련을 해놓은 타임이기도 한데 이 부모님들도 다시 말하지만 교육을 받으셔야 돼. 학생이 메인 80%, 나머지는 부모님까지 같이 해서 그 중간에서 이 삼각형을 유지를 하는 게 또 나의 또 커뮤니케이션 또 능력 아니겠니? 다음에 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건 원서 컨설팅이든 멘토링 컨설팅이든 어떤 학생이 효과가 가장 있었냐 생각을 해봤는데 관리를 해주면 효과가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건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의 문제를 떠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길을 좀 찾아주고 안내를 해주고 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고 하면은 좀 더 집중력이 올라가고 포커스가 잘 돼서 쭉쭉 성과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이 멘토링 프로그램 90학년 프로그램이든 대학교 원서 준비 11학년 12학년 프로그램이든 이거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거고, 부모님이 아이한테 나쁘게 표현해서 잔소리를 좀 할 때 아이가 정신 차리고 쫙쫙쫙쫙 나가 관리를 놓는 순간 슬슬 빼먹기 시작하고 늦춰지기 시작하고 요런 습관이면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 덜 어른스러운 거지. 고3 때 우리는 그게 왔으면 좋겠거든. 아이의 그 성숙함과 일에 대한 시간 관리 능력과 책임감과 요런 게. 근데 조금 잡아줘야지 되는 거야. 고3까지는. 그리고 대학교에 보내면 그러면 이제 나이가 돼서 철이 들면은 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본인은 오로지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고 뒤에서 좀 관리를 해주는 게 결국에는 12학년 때 원서 프로그램에 넘어와서 우리가 만날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필의 상태를 만들어준 것 같아. 또 하나 그냥 걱정이거나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근데 막연하게 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막막한 느낌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것들도 조금 해소가 되는. 부모님들도 제대로 된 교육과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가 오래됐느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업체니 그냥 일을 해결할 수 있니 없니?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니 없니? 한국 학생들을 많이 해봤니 안 해봤니? 예전에 잘했던 성과 기록을 자꾸 말하지 마. 지금 잘하고 있냐는 거야. 올해 학생들과 올해 프로그램. 그래서 내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가 나는 욕심이 있는 편이거든. 누구는 작은 고등학교 다니고 누구는 퍼블릭 다니고 누구는 뭐 아주 유명한 뭐 프라이빗 보딩 스쿨 다니고 누구는 한국에서 다니고 누구는 중국에서 다니고 뭐 누구는 뭐 어디 해외 어딘가 딴 데서 다니고. 자, 이거를 다 해봤냐가 아니라 우리 애가 원하는 건 요거데 그거 해결할 수 있냐에 집중을 하고 싶어 나는. 지금 우리 아이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또 그게 이제 필요한 학생들은 아마 우리 팀에 들어와서 일을 같이 하고 하는 것 같아. 한 고등학교에는 2명이 제한입니다. 같은 학년 2명. 그러니까 원서도 2명. 멘토링도 같은 학교에 1명. 이게 왜냐면은 스타일과 이 색깔이 비슷해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는 독창성이 필요해. 나만의 색깔이 필요해. 그러니까는 여러 명을 받는 거는 공평하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명과 공유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만 해도 한 100군데가 있으니까 100군데에 2명씩 하면 200명이야. 우리 감당 못해. 어떤 몇 명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래서 또 디테일하게 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부모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빠르고 하다는 것은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이지. 공장처럼 기계화해서 체계적으로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암만 그렇게 해도 이거는 서비스업이에요, 여러분. 제조업이 아니야. 작은 디테일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하려면 맨투맨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면이 나는 다른 방법은 모르겠어. 몇 명만 제안을 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나의 그릇 사이즈에서 여러 명 감당도 안 돼. 11월, 12월에 상담 많이 하고 먼저 들어오면은 그 학교는 차는 경우도 있어. 하여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엄청 받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못 받은 적도 한 번 있다. 뭐 어떡하겠니? 패스해야 돼.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들이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 편도 있긴 한데 좀 빨리 차니까 우리 뭐 학생 명수 제한을 해버리니까.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오늘의 전체 메인 이벤트 중에 가장 엑기스는 마지막으로 나 하이라이트. 남들과 다 가는 길로 가면 결국에는 얻어내는 것도 남들과 비슷해. 지원하는 대학교의 심사관이 많이 봤던 서류의 형식이라서 그냥 패스할 가능성이 높아. 튀지 않는다고. 그들이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기본은 해줘야 돼.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다 한다고 내가 잘 될 거라는 만족감을 갖고 있는 건 진짜 한심한 거야. 그렇게 안 돼. 걔들도 중간밖에 못 가고 나도 중간밖에 못 가. 톱을 못 간다니까. 우리가 톱 학교들은 미국 학교들은 아직까지도 20몇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비결을 보면 학생이 갖고 있는 원래의 색깔과 원천의 고유의 캐릭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이건 수작업이야. 이거 맞춰야 돼. 다 정형화시킬 수는 없는 게 컨설팅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패션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댁에서. 학생 여러분들은 나만의 캐릭터를 찾으라. 자, 그렇게 돼서 원서를 쓸 때는 훨씬 반짝반짝해 보이는 후보자가 될 수 있더라는 거지. 학생들의 개성이 없어진단 말이야. 이게 모든 에이전 학생들이 한국 애들이 다 비슷해. 왜냐하면 다 비슷한 부모님들이 다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서 팠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겨울방학 다가올 때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에 대한 포커스를 지금 아이가 조금 이렇게 차별성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